맞습니다. 그 발기부전 수술,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발기시 길이가 약간 짧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보형물 모양 자체가 연필처럼 뾰족합니다. 이걸 갖다가 안에다 넣는 게 이제 그 해면체, 음경 해면체 안에 넣는 게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인데, 이게 넣을 때 삽입할 때 욕심껏 너무 꽉 위에까지 이렇게 밀어서 넣게 되면 나중에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잘못하면 뚫고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이.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넣을 때 끝부분을 약간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두게 되면 그 부분에 장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둔 만큼 조금 짧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수술자마다 그 경험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0.5cm 정도가 짧아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짧아지지만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만큼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형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안에 들어가는 풍선 재질 아니겠습니까? 풍선은 키우면 키울수록 늘어나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최대로 발기시켰다가 껐다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만큼 약간씩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1cm까지 길어진 분들 제가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일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짧아진 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연습을 통해서요.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길이 부분은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 수술 후의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일단은 한 2, 3일 정도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이제 끝나면 한 일주일 후부터는 샤워가 가능하고요. 거의 다 그 자연스러워지는데, 한 달 동안은 치료 기간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뭐 음주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고요. 한 달 후에 오셔가지고 작동 방법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이 배운 대로 집에 가서 한 2, 3주 정도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성관계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건데요. 완전히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사람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2, 3달 정도가 지나야 완전히 좀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관계는 대부분 한 달 반 정도 후에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움 정도는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자연스럽다고 느끼시고요. 가면 갈수록 더 마치 내 피부의 그 살의 이제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전혀 이물감 없이 자연스러운 그런 성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든 굴곡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든 이제 그 보형물이 음경 해면체 내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형물이 음경 해면체를 100% 채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면체는 눌린 상태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눌린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적 흥분이 되면 해면체 내로 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보형물 삽입 수술에 의한 발기는 한 90%에서 95% 정도 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에서 10%는 성적 흥분, 다시 말해 성관계 때 흥분하게 되면 대부분 그쪽으로 추가 발기가 됩니다. 그런데 더 연세가 더 많아지고 그나마도 잘 안 되신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분처럼 그 비아그라 종류를 드시게 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귀두 부분은 아예 그 수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성적 흥분에 의해서만 발기가 되거든요. 또 귀두 발기에도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례를 보면은
비아그라를 먹어서 그걸 발기시킬 정도 같으면 이제 아주 연세가 많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또 비아그라 자체도 잘 안 듣습니다. 또 그 연세가 되면.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그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아그라 종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에 들어가는 그 팽창형 보형물은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한 군데 더해서 세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 재료가 실리콘인 게 있고, 이제 하나는 다른 재료인 게 있습니다만은, 이 실리콘 재료로 한 것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실리콘 제제는, 실리콘은 다양합니다. 공업용도 있고, 그리고 생활용 흡수는 이제 생활용품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순도가 높은 의료용, 특히 여기 임플란트용은 또 가장 순도가 높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재질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이제 그 처음에는 좀 말랑말랑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튼튼한 정도도 달라집니다. 근데 특히 이 보형물의 이 실리콘은 우리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팽창형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보형물 주변으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자기로 싼다고 할까요? 그래서 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형물도 보호가 되지만 이제 다른 피부 조직과 우리 조직과 서로 연결되거나 그 영향을 주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장이 나면 또 병원에 오시면 또 간단한 수술로서 또 고칠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고장만 안 난다고 한다면 평생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성 문제, 실리콘에 대한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재질, 보형물의 재질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기존에는 이제 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AMS하고 콜로플라스트라는 회사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지콘이라고 이제 다른 추가로 나온 게 있죠. 어찌됐든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AMS 그게 원조죠. 처음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인 콜로플라스트, 여기서 나온 것은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특수 재질인데, 실리콘하고 약간 다르고 플라스틱하고 좀 다르고 이제 그런 재질입니다. 그 역시 그 인체 안전하고 좋긴 하지만 단단함은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요. 근데 자연스러운 모양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재질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좀 더 부드러워서 꺼놨을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제 이에 반해서 바이오플렉스는 약간 뻣뻣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꺼놨을 때 약간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개인에 따라서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우면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자연스러운 쪽, AMS 쪽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